보면 한국과 대만을 보면은 세계의 비교 정치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를 남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을 많이 꼽거든요. 물론 남북한은 이 민족적인 이제 동질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는 네, 비슷한 나라지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이나 역사,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보통 한국과 대만을 꼽습니다. 근데 한국과 대만은 동명상련의 관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목이 뭐였죠? 애증이 교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이렇게 미움이 교차하는 이런 관계,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가 대만 관계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과 대만 관계는 상당히 보면 정확히 중화민국 관계는 굉장히 역사가 길거든요. 그래서 보면 1932년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잖아요.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의거가 있었는데 그때 의거가 있고 나서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이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4억, 당시 중국 인구 약 4억이었다는데 4억 중국인들도 하지 못했던 거를 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나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상당히 냉담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역사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8.15 경복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의 기점 어디인가.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 하셨잖아요. 임시정부에总统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셨던 거죠. 장제스 총통이. 당시 김구 주석과 윤봉길 의사. 네. 그래서 보면 장제스와 김구의 그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어요. 중국 곳곳을 떠돌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동물 손길을 내밀어줬던 게 장개석 총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줬던 거고요. 그리고 1945년도에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광복을 맞이해서 김구 주석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중요한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송별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장제스 총통이. 보면 옆에 계신 여자분이 송미령 여사, 송매이댕 여사, 장제스 총통의 부인이죠. 송별회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송회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는데 불편함이 없어 자기 전용기도 내어주면서 빙의를 했던 거거든요. 김구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과 그 장제스 총통과 중화민국 정부의 인연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올라갑니다. 이곳 후방 자유중국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외 비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축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홍일 한국대사가 베푼 이 칵테일 파티는 진성부 총통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의 강요들 그리고 중국 주재 외교 사절들이 많이 모여 후방 한국의 국경일을 경축해 주었습니다. 이 석상에서 김홍일 대사는 우리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한 다음에 장 총통의 건강과 자유중국의 안강을 위한 축배를 올렸고 이어서 중화민국 외교부장 황소국 씨의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행사가 한국으로 지난 주일 G2합방 등에서는 많은 시민과 관계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번 중공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귀순해온 소위원 고우정 두 중공 비행사의 환영 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윤태일 서울특별시장은 따뜻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반도 호텔에서 두 비행사는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는데 소희연 조종사는 중공이 도드라대는 인민공사 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으며 특히 중공은 개인 사고방식까지 통제하고 엄격한 보도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국 본토 국민들은 비참하게 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당시 아까 말씀 반공 시대였잖아요. 반공 시대에 이제 우리가 중공이라 부르는 중국과 어떤 관계였고 당시 자유중국 또는 이제 그냥 그 당시 중국이라고 하면은 중공은 이제 지금 본토인 거고 중국이랑 자유중국 대만을 말했던 거거든요. 관계가 그만큼 긴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이제 중공 비행사인데 한국을 거쳐가지고 대만을 망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 정부에다가 대만 보내달라 그런 게 꽤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아까 반공 전선 하에서 혈맹 형제의 나라를 불릴 정도로 대만과 한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긴밀했다 이런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대만 총통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국무총리 어제 대통령 직접 가기 좀 그러니까 제2인자를 보내가지고 조문할 만큼 근데 이게 한국 뉴스에 다 취재가 돼 보도될 만큼 당시에 그래도 한국은 대만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 70년대 대만의 외교적 고립돼간 상황 속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변화가 80년대 들어서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가 들어와요. 80년도에. 그래서 보면은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생한 사건이 있거든요. 당시 중국 민항기를 그 납치범 6명이서 이제 피랍을 한 거예요. 승객들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늘 대만으로 보내달라. 중국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춘천에 있는 미 공군기지의 공군 비행장이 불시착하는 사건이 터져요. 1983년 5월 5일.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한국은 당시 반공이 국시였고 우리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공이라 부르는 중국 공산당 약자잖아요. 중공 적성국이었고 공식적 접촉이 없었는데 이때 중국 이제 지금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첫 공식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보면 션투라고 민용 한국 국장 이제 그러니까 미국 민간 항공기를 책임지는 총 한 차관급 정도 되는 이제 고위 공무원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뭐냐면 이제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제네바 협약이 있는데 기체 비행기와 피납된 승객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제 보내기로 하고 납치범들 6명이 있었거든요. 납치범들은 자기 대만을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한국 사법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대만으로 송환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과 이제 중국 본토로 공식 접촉했던 사건인 거고요. 대만과의 관계도 좀 깨어지기 시작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6명이 납치범을 갖다 대만에서 보면 즉각 대만으로 보내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전에 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보면 육의사라고 했어요. 방공의사라고. 왜 방공의사들을 우리 무방 대만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사법 절차를 밟느냐 했더니 한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도 이제 한국도 이제 방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제법이라는 게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지켜가지고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 판결이 난 다음에 판결 내리고 나서 강제 추방하는 식으로 대만 송환했거든요. 그때 대만 정부랑 대만의 시민들 격렬하게 항의를 한 거죠. 한국은 우리 친구 우방계라든지 왜 방공의사들을 직접 우리한테 보내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 대사가 몰려가 시위도 계란도 던지고 했던 거거든요. 83년 5월 5일날 발생한 이 사건이 한중 관계랑 한 대만 관계에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90년대 대만 3대 수교 가장 중요한 세계 수교국이 한국이었고요. 지금도 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도 대부분 석유를 여기서 수입하는 거 관계가 좋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과적으로 세계 나라 다 지금 다 단교를 하는데 네. 그래서 보면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비중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이 단교를 했을 때 뭔가 박탈감이라는 게 클 수밖에 없는데 이만큼 한국이 당시 대만에서 비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것도 좀 했는데 좀 잘 보이시죠? 네. 91년도 단교 1년 전 통계를 봤을 때 대만 사람들이 입국하는 그만큼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다음으로 그만큼 인적 교육이 활발했던 게 있었던 거. 그래서 보면 이걸 살면은 1992년 8월 22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25년 전하고 3일 전에 한국 정부도 전격 발표해요. 그러니까 수교하고 동시에 대만과 단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보면 그날 이제 대만 외교부는 이제 아까 뭐 유엔에서 쫓겨날 때도 그랬잖아요. 퇴출할 때도 이 양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먼저 자진 탈퇴를 하겠다. 대만 정부는 항상 보면 그럼 우리가 먼저 형식상 단교 승인한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1992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공 수교 협정서에 서명을 했던 거고 1980년에 같은 날에 이제 서울과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 대사가 쓰러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게 큰 동산 이제 보면 아까 하나의 중국 원칙 그랬잖아요. 보면 뭐냐면 하나의 대만은 나눌 수 있는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에 의해서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나라는 대만과 국교를 단절을 요구해왔고 예의가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중국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7일 날 단교하기 한 달 전에 이제
당시 노창희 한국 외무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을 만나가지고 수교 협정에 합의를 했어요. 8월 24일부로 국고 수립을 한다. 협정서도 문안까지 다 하고 이제 양국 외무부 장관이 만나 사인만 하면 단계로 마무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보면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만한테 언제 알려줄까? 1주 전에 알려줄까? 2주 전에 알려줄까? 아, 저 미리 알려주면 저 명동 대사관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식으로 머리를 잔머리를 막 써고 있었는데 고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한국 정부가. 그랬더니 언제 알려줄까 하고 결국 시간이 가고 있었는데 8월 15일이 한국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파티 리셉션을 이제 외무부 개최했는데 당시 진수지, 김숙이 주 한국 대만 대사가 참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이상호 한국 외무부 장관한테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진수지 대사 딸이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때문에 제가 잠시 당분간 한국 비워야 될 것 같다. 진수 대사가 외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무부 장관이 이제 아프다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국에 돌려가지고 대사님 지금 상황 돌아가시는 볼 때 한국 비우는 데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못 가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수지 대사는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가지 못하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 눈치를 챘겠죠. 8월 15일 날 그랬던 거고 8월 18일 날에 이제 소공동 롯데 호텔로 이제 당시 외무장관이 대사를 불러가지고 비공식 통보를 해요. 조만간에 대만과 단교할 거고 중국 수교할 거다. 공식 날짜는 조만간 알려주겠다. 그때까지만 정확한 날짜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대만도 정보망이 있으니까 언제 할 거라는 걸 23일 내지 4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 그렇게 만류하고 8월 18일 날 만나고 또 3일 뒤에 8월 21일 날 이제 대사를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우리는 8월 24일부로 당시 그때과 단교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수교한다. 8월 24일 날 수교하고 나서 수교 후 3일 72시간 내로 모든 대사관 현판 떼고 국기 내리고 한국 떠나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대신 8월 18일 날 만날 때도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대만 정부가 이제 대만 대사가 대만 외교부에 보고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수면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8월 20일 날 발표를 한 거고 8월 22일 날 대만 정부가 먼저 선언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8월 21일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형식 단교 선언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8월 22일 날 형식상 대만이 먼저 단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 저도 막 이런 뭐 인터넷 같은 찾아보면은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들 그런 거야. 아 니들이 먼저 단교해놓고 왜 우리 보고 배신 때렸다고 우리 욕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형식상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8월 15일부터 21일, 22일, 23일, 4일까지 그 사이에 일주 동안 각박하게 돌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숙이 당시 대사님이 했던 거죠. 네. 동양에 중시하는 왜 그러냐면 명동 대사관을 이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중국에 넘겨줘야 되니까 했더니 뺏는 것은 이제 참을 수 없다. 그렇지만 뭐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보면 맹 비난해요. 노태우 정부는 의리를 저버리고 뭐 혹시 자막 보이시나요? 네. 옛날 화면이라서 좀 하지 않는데 네. 천심을 저버렸다. 처벌 받을 거다 이것들하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사실상. 예. 외교가 아니니까 돌려서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네. 보면 굉장히 못마땅하죠. 네. 그래도 보면은 이게 또 보면은 형식상 그래서 72년도 일본에 단교할 때도 대만은 형식상마다 단교 선언하고 미국 단교할 때도 못했다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정치권의 반응을 그랬던 거. 한중 수교는 환영하지만 그 오랜 우방과 단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라는 게 당시 한국의 반응이었고요. 보면은 아까 외교부 장관, 제프 장관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보면 당시 신문인 거예요. 8월 25일자가 되겠죠. 오늘 다음에 역사적 수교 서명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설린 우호시대 개막했다. 당시 신문. 저도 최근에 혹시 보셨냐면 제가 신동아 8월호에 한국 대만 단교에 대해 가지고 온 걸 오시면 썼는데 원래 월간지들이 좀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잖아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한국은 배신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 했더니 막 네이버 보니까 댓글이 한 100개 정도 달렸는데 막 욕이 너 뭐 화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뭐 대만에 뭘 받아먹기 이런 식으로 순화했더니 사실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이제 그냥 대만 정부가 이제 보면 한국을 뭐 배신자라고 하는 게 비난하는 장면 한 줄 딱 나와요. 제가 인용해 썼는데 그걸 딱 코팅해가지고 쓴 게 한국 배신자 했더니 막 욕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두 가지 입장입니다. 대만에서 한국이 배신했다. 우리는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데 이런 거예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대만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었고 다만 한국은 그러니까 대만에 한국에 저도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고유 외교관도 만나보고 기록을 보면 그랬던 거 우리는 외교관이라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나 미리 알려줬다, 암시해줬다, 아 눈치 줬는데 니들 눈치를 채야지 왜 우리를 그렇게 배신했다 했던 거고 대만은 그건 모르겠고 공식통보 3일 만에 방배라고 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배신했다 이제 그런 거고 또 보면은 또 한국에서 주장하는 그래 당시 진수지 대사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최대한 유리한 쪽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냐. 왜? 자기 임기 내에 당교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자기는 한국 들어가 외교부장으로 승진할 거니까 그렇게 서로 프레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미리 다 알려줬다. 아니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외교관이라면 돌려서 얘기해도 알아들어야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여기에 또 나오는데 보면은 근데 나중에 안 사시지만 이게 누구죠? 북한 정인이죠. 네. 북한인데 보면은 또 마오쩌둥이랑 김일성이랑 북한과 중국 혈맹 관계로 통했잖아요. 네. 또 보면은 중국은 또 우리의 그 깬 거예요. 대만이 나중에 더 화를 냈던 게 뭐냐면은 중국은 미리 알려줬고 한 달 전에 북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7월 달에 아까 말한 첸지처 외교부장이 중국을 미리 방문해서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나가지고 알려줬대. 그랬더니 진짜로 보니까 아무 말이 없더래요. 원산 반말을 김일성 주석한테 당시에 외교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아무 말이 없고 되게 침통하고 진짜 이렇게 먼 산만 처음에 바라보더래요. 김일성 주석이. 그랬더니 나중에는 보면은 당시 기록을 보면 김일성 주석이 되게 불같이 헐거려요.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신들만 우리 혈맹이를 할 정도로 결국에 이렇게 배신하냐고. 그 돈에 우정을 파는 거냐 그런 식으로 불같이 화를 내고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자기 아들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한테 거의 유언처럼 남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을 믿지 말라. 그래서 북한과 중국 관계도 보면 굉장히 갈등과 긴장이 좋다가 나빴다 그러는데 혈맹이라 부르지만 그런 속상하잖아요. 또 했던 게 보면 또 반한 감정에 불붙였던 게 쯔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청천백일을 흔들 때 왜 쯔위가 됐냐. 근데 국제법상 그렇긴 한데 이건 좀 했던 거죠. 민간인인 거고 아직 미성년인 거고 고의성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걸 이슈화 시키려니까 터진 건데 이런 사건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대만에 대해 관심 환기시킨 게 결국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 한류 열풍이 하듯이 대만의 영화들이 했던 거고 이 영화도 혹시 많이 보셨죠? 네. 네. 이런 영화들.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서 정말 했던 게 대만을 다시 보겠던 게 이 프로그램을 꼭 보다 할 때 프로그램 때문에 했던 거고요. 했던 거고 최근에 보면은 또 제가 그런데 보면 등려분 그때 지난 일요일날 혹시 방송 보셨나요? 네. 낭만 오디세이라고 이거 네. 뭐 등려분이라든지 어쨌든 뭐 문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되게 질문 받고 있고요. 또 아까 했던 제가 최근에 쓴 책이 등려분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보면 어쨌든 책을 보고 뭐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등려분이라든지 대만의 향수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런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한국 대만은 정치 외교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상호 7대 무역 대상국이에요. 한국과 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다 붙은 것보다 대만과 무역량이 큰 정도라는 거. 근데 그 앞에 들어간 건 EU, 미국, 중국, 일본이니까 상당히 가시죠 어느 정도라는 게. 그만큼 한국 대만은 가까운 거고 오늘 했던 거는 이제 25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당시에 했던 거예요.